차 골라주는 예쁜 누나 대표 정혜지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중고차 거래 대수가 360만 대가 거래가 됐다고 해요. 신차 출고 대수가 160만 대니까 거의 신차에 대비해서 2배 가까운 수치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직도 중고차를 구입하실 때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걱정하고 꺼려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중고차를 구입할 때 중고차 잘 고르는 꿀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 건데, 이게 뭐 굉장히 대단하고 이런 것들까지는 아니고, 저도 중고차를 판매하는 딜러지만 동시에 저 역시도 차량을 구입하는 소비자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동안 제 차를 고르면서 확인했던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같이 말씀드리려고 해요. 먼저 많은 분들이 인터넷에서 차량을 검색하고 나서 이제 단지로 실제로 차를 보러 가시게 될 거잖아요. 단지에 딱 도착하게 되면은 대부분 외관부터 이렇게 살펴보시게 될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매매단지에 있는 상품용 차량들은 이렇게 지하 주차장이나 건물 내부에 주차가 되어 있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약간 어두우면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차를 가지고 밝은 데서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그냥 똑같이 외관을 둘러봐요. 문콕이 있는지, 뭐 스크래치, 뭐 생활기스 같은 게 있는지 한 바퀴를 쭉 둘러보고 나서 뒤쪽 정면이나 약간 사선에서 보면은 이렇게 균형이 맞는지 단차 같은 부분들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쭉 그냥 이렇게 돌면서 되게 자세하게, 보통은 다들 이렇게 외관을 살펴봅니다. 근데 솔직히 상품용 차량 같은 경우에는 클리닝도 하고 광택도 하고 굉장히 깨끗하게 이렇게 장기스들은 없애놨기 때문에 외관상에 크게 문제는 없을 거예요. 모든 중고차 딜러들은 전차주가 병적인 관리를 했어요. 굉장히 애지중지했어요 라고 얘기는 다 하지만 그게 말인 거지 사실은 내가 그걸 믿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제가 손님들하고 차 보러 가면 제일 많이 하는 건데, 핸드폰 카메라를 일단 킵니다. 그래서 이 앞범퍼 하단을 이렇게 비춰봐요. 앞범퍼 하단에 이 플라스틱 있잖아요. 방지턱을 넘을 때 조심한 사람들은 여기에 크게 기스나 흠집이 나 있지 않아요. 방지턱을 넣을 때 습관만 봐도 이 사람이 차를 좀 아끼면서 차 탔는지, 차를 되게 막 탔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보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휠이에요. 휠에 기스가 많이 나 있다 하면 주차할 때도 조금 이 사람이 덜 조심했구나, 많이 조심하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이 휠기스 깨끗한 차들이 물론 휠 복원을 해놓은 차도 있지만 모든 차를 상품화시킬 때 휠 복원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휠기스나 범퍼 하단 앞쪽에 방지턱을 넘었을 때 얼마만큼의 상처가 있는지를 보면 전차주가 얼마만큼 이 차량을 좀 잘 관리를 했구나 하지 않았구나 정도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외관을 볼 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타이어인데요. 타이어는 차 정면에서 딱 앉아서 보면 저기 이렇게 홈이 보여요. 이 차는 거의 신차에 가깝기 때문에 트레이드 많이 남은 거 보이시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가서 이렇게 손을 넣어서 만져보잖아요. 이 타이어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얼마 전에 박스터를 하나 더 샀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가지고 오자마자 타이어를 바꾸는데 190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소비자들도 차를 팔 생각인데 내가 타이어를 새 걸로 교체해서 판매를 하지는 않을 거야. 그렇지만 이 타이어 트레이드가 되게 많이 남아있는 차들이 있어요. SK 엔카 같은 데 보시면 이런 거는 꼭 설명글에 써 있어요. 타이어 트레이드 굉장히 좋아요. 한두 달 내에 교체한 거예요. 이렇게. 요걸 확인을 안 하면 차를 사자마자 100만원, 200만원씩 돈이 들어갈 일들이 있기 때문에 타이어는 꼭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휠 기스나 휠 상태나 타이어 트레이드 확인하고 나서 이 안쪽에 디스크 있잖아요. 얘를 이렇게 만져봐. 얘는 좀 이렇게 19년식이어서 아직 디스크 상태가 되게 맨들맨들하고 좋아요. 근데 어떤 차는 연마시켜서 다시 맨들맨들하게 해서 탈 수도 있고, 그거조차도 안 되면 디스크를 교환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교환하는 비용이 적지는 않기 때문에 차를 보러 가서 휠 보고 타이어 보고 디스크도 한번 손으로 만져보고 이렇게 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외관을 살펴볼 때 마지막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유리예요.
제가 마칸을 했을 때 너무 어두워서 사실은 유리가 이렇게 되게 잘 보이진 않았는데 사서 가지고 오자마자 우리 이사님이 유리에 돌빵 있는 거 보고 샀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근데 이 유리에 미세하게라도 돌빵이 있는지를 핸드폰 후레쉬를 비춰가지고 이렇게 보시는 게 좋아요. 제가 가지고 오자마자 120을 주고 유리를 갈았거든요. 그래서 유리에 돌빵 있는지 확인한다. 필기스, 앞범퍼 하단, 그리고 외관을 한 바퀴 돈다. 이렇게 하면 대략적으로 외관은 다 보시게 될 거고, 많은 분들이 차 이렇게 보면 지붕은 잘 안 본다? 지붕 상태도 한번 육안으로 확인해 주시는 게 좋아요. 외관을 다 살펴봤다 라고 하면은 이제 차량 내부를 살펴봐야 되잖아요. 시트 상태라든지 찢어진 곳은 없는지, 너무 해진 곳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보시는데, 사람들이 베이지 시트 되게 많이 선호하잖아요. 근데 베이지 시트가 생각보다 중국 외물로 나오면 정말 좀 이렇게 코팅 안 돼 있는 차들은 확실히 이염이 돼 있는 것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뒤쪽도 마찬가지로 시트가 깨끗하구나, 시트를 이렇게 한번 쑥 살펴봅니다. 다른 부분들도 보고 나서 시동을 한번 걸어볼 건데요. 정지 상태에서 시동을 걸고 나서 피해 놓은 상태에서 악셀을 한번 딱 밟아봐요. 그리고 떨어질 때 게이지가 약간 일정하게 떨어진다 하면은 엔진의 상태가 괜찮구나, 이 정도로 짐작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차에 있는 모든 버튼들이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눌러볼 필요가 있어요. 온도, 얘는 후방이 되는 애니까 후방 카메라 지금 잘 나오고 있고, 내비게이션 잘 작동되고, 요즘에 제일 많은 분들이 블루투스 연결 많이 하시잖아요. 블루투스 연결 제대로 되는지도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게 좋고, 비상등 버튼, 겨울에 차 사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이 에어컨 버튼 안 눌러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가끔 나중에 여름 돼서 이렇게 틀려고 하면 냄새가 날 때가 있으니까 에어컨 버튼도 확인해 보시고, 와이퍼가 잘 작동이 되는지도 확인해 보고, 전동 시트, 안에 있는 모든 건 다 눌러보면 돼요. 작동이 된다 하면 괜찮은 거. 안에 있는 게 다 잘 작동이 되는구나. 트렁크까지 한번 열어볼까요? 한 번에 안 열렸으면 창피할 뻔했어. 트렁크도 잘 작동이 되고 드디어. 그리고 이제 손님분들 중에 내가 차를 좀 안다 하시는 분들은 꼭 엔진룸을 열어서 보여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엔진룸을 열어보긴 할 건데, 엔진룸 잘 여는 여자. 예전에는 차를 보러 가셨던 분들이 타이밍 벨트도 눌러보고 크랙이 있는지, 장력이 어떤지, 브레이크 오일 열어보고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있는데, 사실은 요즘 차들은 커버가 다 씌워져 있어가지고 그렇게 배터리를 확인하고 타이밍벨트 확인하고 이런 거 자체, 타이밍벨트 아니라 체인이거든요. 요즘 차는 이게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좀 어떤 분들은 엔진오일 캡은 한 번씩 열어보시는데, 그래서 엔진오일도 마찬가지고 브레이크 오일도 마찬가지예요. 뚜껑 주위에 어떤 슬러지나 찌든때 같은 게 없이 이렇게 밝은 색을 띠고 있다, 이런 것들은 정상.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는 사실은 나는 100% 정확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 근데 손님들한테 차를 보여주거나 내 차를 할 때 나도 보기는 하거든요. 냉각수 얼마큼 있는지. 요즘 브레이크 오일이 저기 커버 밑에 있어가지고 확인을 할 수가 없어서 이런 것들만 간단하게 보고 나서, 진짜로 나 이 차의 엔진 상태나 차량의 하부가 궁금해라고 하면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딜러한테 이렇게 말하시면 돼요. 나 이거 정비소에 가서 리프트 띄어서 여기 하부 확인하고 싶어. 누유가 있는지 누수가 있는지 언더코팅 상태가 어떤지를 보고 싶어라고 얘기해서 제일 정확한 건 구매하시기 전에 벤츠 정비 내역서 받으시고 정비소 가서 리프트 띄워보시고, 우리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휴대폰 손전등 켜가지고 근처에 이렇게 누유가 없는지 이런 거 확인하잖아요. 보이기는 하는데 이렇게 육안상 확인하시고 제일 정확한 건 성능을 보시고 정비소를 보시고 정식 서비스 센터의 정비 내역서를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당연히 저렴한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다 확인하고 구매를 하시겠죠. 마지막으로 저는 그래요. 중고차를 구입할 때는 어느 정도는 고칠 생각으로 타야지 내가 차를 구매하고 나서 일정 부분은 수리비로 들어가겠구나, 소모성 부품을 교환하는 비용이 들 수 있겠구나 라고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자금의 여유가 있으신 상태에서 구매를 하시기를 추천드려요. 이 차라는 게 사실은 기계잖아요. 기계는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고장이 날 수도 있어요. 차 안에 3만 개가 넘는 부품들이 있는데 이 중에 한두 개 정도는 소모성 부품이 수명을 다해서 교환을 해야 될 수도 있고 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수많은 AS 센터가 있고 정비소들이 있는 거예요. 아예 고장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겠지. 물론 그 중에 제일 상태가 좋은 차를 골라주는 거, 그게 저의 일일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매한 중고차 가격에 적게는 5% 정도는 이 차를 유지하면서 비용의 지출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주시고 구매를 하시면 아, 나 중고차 괜히 샀어, 나 잘못된 차를 산 것 같아, 이렇게 안 좋은 마음을 갖게 되는 것보다는 딜러분들도 미리 얘기해 주시고 구매하시는 소비자분들도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시면 서로한테 조금 더 이렇게 좋은 거래가 되지 않을까 마무리가 왜 이러니? 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차 골라주는 예쁜 누나와 함께한 중고차 잘 고르는 꿀팁이었습니다.